안녕하세요. 현대건설 배구단 정지윤입니다. 첫 번째 인연 기억하시죠? 당연하죠. 잊을 수가 없는 왜 못 잊어요? 강력한 인상을. 압박이에요. 지금 너무 즐겁게 하고 있는데. 아니 저는 압박이 없어요. 즐거워요. 네, 너무 재밌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압박을 해야 된다니까. 보여줘야 된다는 압박이나? 자 신인 드래프트로 잠깐 돌아갈게요. 이거 질문하시는 이거 네. 아, 예상했어요? 아니요, 예상 못. 예상했어요. 안녕하세요. 배구인재 발굴 프로젝트 배구인 PNC 팀장 미스터 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자, 오늘의 면접자가 들리는 소문에는 미스터 차가 제작진에게 뒤에서 좀 청탁을 했다는 그럼요. 제가 이야기가 너무 있어요.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선수였고 어린 시절부터 인연이 있었던 선수라서 청탁을 좀 했습니다. 지원자 한번 만나볼까요? 들어와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준 선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 자기소개 한번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현대건설 배구단 아웃사이드 히터 정지윤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준 선수 저하고 첫 번째 인연 기억하시죠? 네, 당연하죠. 잊을 수가 없는 왜 못 잊어요? 강력한 인상을 몇 살 때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쯤에 딱 불려가가지고 불려가기는 뭘 불려와? 선수로 착출이 돼서 온 거지 뭘 불려와? 차출이 돼서 영광스럽게 차 선생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이제 있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떤 제가 이게 꿈나무 선수들이 네. 모여서 훈련을 이렇게 약 한 달 정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감독으로 갔었고 네. 꿈나무 선수들 12명 안에 정지훈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호되게 진짜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부었죠. 맞습니다. 네. 일단 이력서를 한번 보면 SBS 입사를 위한 큰 그림. 오, 지원 동기가 혹시 뭐 무척 감동스러운 제가 해설을 하는 걸 보고 나도 해설위원을 꿈꿔보고 싶다 약간 그런. 차세미하네. 차세미하네. 나 할 수 있겠는데? 저렇게 사투리가 좀 섞여도 괜찮겠네. 장난입니다. 그렇지. 전혀 티가 안 날 텐데 사투리 티가. 아닌데. 지금 두 분이 저 지금 부산에 와 있는 것 같거든요. 저기요, 거기도 경상도시잖아요. 와라카노. 우리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죠? 그냥 조금 알긴 아는데 그렇게 네. 정지훈 선수를 압박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압박이에요. 지금 너무 즐겁게 하고 있는데. 아니. 압박이 잘 안 되고 있긴 한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나 본데. 전혀 압박이 없어요. 즐거워요? 네, 너무 재밌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압박을 해야 된다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지연 씨. 근데 차 팀장님이 좋아할 만한 인재인 게 훈련에 이렇게 매진을 하느라 네. 배구인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안 봤어요? 풀로는 안 봤어요. 안 그래도 근데 아까 전에 저 배구인 나간다 이렇게 김다인 선수한테 언니한테 얘기했는데 되게 난감한 질문 할 수도 있다. 오. 그렇지. 자꾸 이렇게 깃들을 주더라고요. 김다인 선수는 봤네. 배구계 이사카들이 약간- 그렇게 시간이 많나? 바쁠 텐데. 아니 근데 다 배구밖에 안 봐요. 지금 이번 시즌 끝나고 나면 배구계 약간 김구라 약간 이런 거. 누가 내가? 저기요. 저기 김지원 씨. 장동건 씨. 저희끼리 그냥 이렇게 저희끼리 이렇게 자존감 올려. 적응될 거야. 조금만 있어. 네. 자 여기서 정재 선수 놀라지 마요. 여자 한 분이 소리를 지를 거예요. 왜요? 여기서 잠깐 이지연의 인성 체크 시간인데요. 인상 체크예요. 인상 체크. 네, 자 체크해볼 부분은 현미밥주의 찬란한 청춘이라고 오, 이런 거 어떻게 다 제목을 구하셨어요? 지어봤는데 최근에 가장 기분이 좋았던 일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다인 선수와 함께 셋이서 오랜만에 놀았을 때를 딱 오. 꼽았거든요. 네. 정준 선수에게 이 현미밥주란 어떤 의미인가요? 현미밥주란 저의 프로 배구 생활을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인 친구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붙어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부부도 붙어있으면 좀 싸우기도 하잖아요. 싸우죠. 그렇죠? 네. 싸워야죠. 친구들은 사실 더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그쵸. 세 분이서 많이 아웅다웅 하신다고. 이게 막
진짜 그 약간 연인으로 치면 이제 권태기를 지나서 이제 좀 안정기에 들어온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아 권태를 지나서. 네, 아, 저희 셋 다 어, 어. 뭔가 처음에는 엄청 열정적이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다 그렇잖아요. 조금 초반에는 20대 초반에는 맞아. 그런 부분에서 많이 트러블이 났었는데 지금은 막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중간 정도 연차잖아요. 그래서인지 좀 이제 싸울 힘도 없고 그리고 아까 이제 서로의 성격을 잘 알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던 부분도 이제 서로 아 제가 나쁜 마음이 없이 그냥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나이 들어간다는 얘기 같은데 약간. 네, 저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말하면. 또 작년에 기타를 치면서 울면 안 돼를 불렀어요. 아, 되게 사전조사를 많이 하셨는데요. 작년이니까 올해면 기타 실력이 조금 늘었나요? 최근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딱 하자마자 줄이 땅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못 하고 있어요. 아 그 뒤로는 끝. 네. 그래서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이제 그냥 드라마 보기. 막 울고 드라마 보면서 아니요, 막 안 울고. 울어요. 솔직히 울어야. 좀 근데 옛날에는 울었네. 되게 감정이 울었어. 그랬거든요. 확실하다 이거 근데 울었다. 지금은 좀 그래서 울었다 안 울었다. 거의 초등학생 그 대화 아니야? 울었네. 울었다. 원래 정지훈 선수 이 감정이 좀 이렇게 약간 좀 막 슬픈 감성적인 거 것 보면 좀 같은데? 감성적으로 네, 막 저 완전 바로바로 예뻐. 눈물 나요. 옛날에는 좀 바로바로 났던 것 같은데 어. 요즘에는 조금 좀 나아졌어요. 조금 네. 내가 봤을 때는 100% 운다는데 이거. 아니에요. 아, 울것 요즘엔 같은데. 안 그래요. 아 이건 내가 읽을 수가 없는데 혹시 아. 잠깐 김연경 선수에게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네. 야 이 자식아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지금 이걸로 울면 앞으로 어떻게 버틸래? 10이 있으면 아직 1도 안 왔다. 무조건 버텨라. 이런 문자를 김연경 선수한테 받았는데 이거 네. 어떤 상황인가요? 이때 상황이 제가 처음으로 포지션을 변경을 해서 네. 코보컵을 뛰었을 때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리시브를 받았죠. 경기 때 너무 제가 경기력이 안 좋았어서 제가 흔히 얘기하면 네. 완전히 털릴 때 네, 완전히 털렸다. 집중타를 받고 네, 완전 탈탈탈 털렸었어요. 네. 그 시합장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교체를 당했는데 카메라에 다 웜업전에서 울고 있었잖아요. 네. 아. 근데 저도 카메라 그거 기억해요. 예, 예. 천장에서 찍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숨어 있는데도.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언니가 이제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아. 그날 이제 멀리 보시고 버텨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지금까지 포지션 변경을 하고 나서 네.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네. 장난. 이제 제가 근데 작년에는 저 때문에 경기력이 자꾸 좌지우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하나를 잘해서 될 게 맞아, 아니라 맞아. 모든 걸 잘하고 그리고 밸런스적으로 좀 잘해야 그 경기력이 좋다 보니까. 맞아. 듣다 보면 정지훈 선수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를 진짜 바로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진짜. 예. 아직 제가 힘들었다 그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몇 번 더 올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도 레프트로서는 많이 오지 않나요? 오지. 그러니까요. 제가 근데 책임져야 될 그치. 상황은 이게 공격은 세타에 의해서 점유율이 높아지는 건 맞지만 리시버는 내가 피한다고 피해질 수가 없는 거거든. 일단 방향은 계속해서 정지훈 선수 쪽으로 가는데 그게 한번 리시버가 말리기 시작하면 김연경 선수도 같이 정말 말리는 그런 상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리시버가 그만큼 어려운 거야. 진짜 어려운 거야. 피할 수가 없어. 책임감이 더 커지는 자리네요. 첫 공을 만들어주는 그렇지. 역할이잖아요. 그거가 좀 잘 돼야 다른 선수들도 편하게 그런 할 거지. 수 있는 부분이다 본인 손에 보니까. 의해서 플레이를 만들 수 있냐 없냐가 네. 이게 만들어지니까 그만큼 부담감도 맞아, 큰 거고 부담이. 네. 예, 그런 거지. 자 그럼 반대로 가장 포지션을 바꾸고 나서 행복했던 지금 사실 저는 윙으로 바뀌고 나서 배구가 더 재미있어졌어요. 재미있어졌어요. 네. 스트레스가 훨씬 더 커지지 않았어요? 훨씬 크죠. 예. 이 경기를 나 때문에 지고 나 때문에 이기고 그런 거는 많이 느껴보지 못했었던 그렇지. 것 같아요. 이제 윙으로 바뀌고 나서 그게 더 크게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책임감을 이나 압박감을 좀 더 크게 느꼈기 자 이제 때문에 좀 압박감 이제 또 가요. 네. 이제 근데 막 약간 즐기는 것 같은데. 네, 재밌어요. 압박을 즐긴다. 혹시 이거 너무 재밌어요. 그죠 재밌죠 네, 지금. 재밌어요. 자, FA 계약 후에 첫 번째 이제 코버컵을 맞이를 했어. 네. 거기서도 사실 진짜 네.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털리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어땠어요? FA 하고 나서 첫 공식
국내 시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 나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부담감이 컸었나요? 힘이 들어갔나? 이게 지나고 나서 생각해서 이제 딱 정리가 된 건데 저는 이제 부담감도 부담감이지만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너무 커서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그러면 그 부담감을 어떻게 이겨내려고 했어요?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죠. 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보여줘야 된다는 아, 압박이나 나를 위한 플레이보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게 너무 크다 보니까 배구는 저를 위해서 해야 되는 제가 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 거에 집중을 해서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좀 떨쳤죠. 아 나는 못해도 돼. 그냥 잘 하려고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코트에서 1인분만 하자. 그걸 좀 관건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와. 오케이, 좋아요. 멋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그런 모든 생각을 다 가지고 네. 자, 시즌이 시작이 됐어요. 아, 자, 아, 첫 경기에서 리시브 효율 5%. 그랬나요? 5%. 지금 확실히 좀 편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확실히 좀 괜찮아진 거죠. 네, 안 괜찮아도 괜찮아야죠. 아, 진짜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좀 더 뻔뻔하게 하는 거야. 네, 좀 더 뻔뻔하게 하는 게 어차피 상대는 지훈이를 보고 있는 거거든. 맞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좀 더 뻔뻔하게 그래 뭐 무시할 수 있지 뭐. 그것도 상당히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무슨 어떤 경기를 해도 다 저한테 치고 어차피 맞아. 저한테 어차피 오거든요. 서브는. 네. 그래서 그냥 떨쳐내려고 하죠. 그냥 하자. 자, 잘 견뎌왔어요. 네. 가장 큰 원동력이 뭔 것 같아요? 이 어려운 걸 잘 겪었을 때. 혹시 뭐 강 감독님은 전혀 없었나요? 감독님 뭐 생각하기도 싫어요. 막 지금 막 기억 사실 저편에 있었던 것 저 같아요. 지난 시즌에 좀 부진했던 때가 많았어요. 특히 네. 후반부에 가서 감독님께서 저를 면담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지훈아 얘기하자. 저한테 약간 자신감을 주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나는 말씀은 너가 해야 된다. 너가 해줘야 된다. 너가 해줘야 책임감 있게 때려줘야 된다. 그게 압박이었나요? 아니면 도움이었나요? 물론 약간 겉으로 보기에는 압박 같았지만 저는 감독님의 내면의 속을 좀 들었죠. 아, 들었어요. 네, 어쨌든 너가 해줘야 되니까 너가 해라. 아, 압박인가? 그때 약간 감독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좀 이게 힘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 왜냐면 저한테 믿음이 없으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제가 자꾸 작아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를 안 좋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감독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뭔가 나를 좀 믿어주시구나 그게 있었어요. 그래요. 또 이제 네. 여기서 잠깐! 네? 이지연의 인상 책 시간입니다. 이게 생일 때. 네, 제 생일 생일 때. 카페에 갔을 때죠. 네, 맞아요. 이거 진짜 부럽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너무 예쁘게 잘 꾸며주셔가지고. 네. 아, 이거 진짜. 다 팬들이 다 꾸며준 거예요. 네. 카페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아, 통째로? 네, 맞아요. 네, 그 사람의 생일을 축하해 주는 거예요. 팬들이? 막 제 운동하는 사진들이나 와. 사진들 다 걸려도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진짜 선수들이 팬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요. 나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네. 사인 잘하고 뭐 사진 잘 찍고 아 졸려. 나는 경기력 아니 오늘따라 선생님이 말씀 다 알고 있어요. 정지훈 네. 선수도 그러니까 이렇게 네. 쉬는 날 카페까지 찾아간 거잖아요. 그쵸. 네. 야, 방금 이지현 씨 얼굴 재배치 들어갈 뻔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 많이 웃어도요, 재배치가 이제. 재배치 네. 눈 밑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눈 밑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프로 선수가 돼서 나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카페를 열어준다고? 진짜 기분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제 팬분들이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생일 카페를 열어주셔가지고 감회도 남달라서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응원도 많이 받고 있구나. 그래서 더 책임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네. 그리고 또 퇴근길 목격담도 있어요. 어떤 팬이 퇴근길? 네, 저 오늘 생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오 생일빵? 이렇게 바로 얘기를 했다고. 뭐야, 생일빵을 사줬다는 거야? 생일빵 모르세요? 때릴까? 아, 때렸다고? 나 움찔했어. 나 지금 방금 움찔했어. 저한테는 가장 정지훈 선수에게 진짜 예민한 질문이 있어요. 자, 신인 드래프트로 잠깐 돌아갈게요. 이거 질문하시는 이거 네. 아, 예상했어요? 아니요, 예상 못. 예상했어요. 차사야랑 감독이 네. 정지훈 선수를 피하고 박혜민 선수를 선택을 했어요. 어머머머머머. 네. 진짜 그 당시에 어땠어요? 저는 근데 선생님이 혜민이 선택할 거라고 아, 생각했었어요. 그래요? 네. 어떤 이유에서?
제가 가르침 받을 때도 기본기의 중요성을 강조를 되게 많이 하시고 되게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 많이 하셨어가지고 근데 저는 박혜민 선수보다는 기본기가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혜민이 선택하시겠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네. 모든 그 선택에서 통틀어서 정지훈 선수하고 박혜민 선수를 놓고 정말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오. 순간이었어요. 진짜 감독으로서는. 네. 이 두 선수의 색깔이 워낙 많이 달랐고 진짜 그랬었어요. 소주 씨. 네, 같이 드시죠.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오늘 이 면접을 여셨군요. 이거만 하셨군요. 자, 근데 안 그래도 그 선택지에서 제가 4번째로 뽑혔기 때문에 현대건설에 올 수 있었잖아요. 만약에 GS를 갔거나 아니면 다른 팀에 갔었으면은 이렇게 시합을 바로 뛸 수 있었고 그치. 결과는 저는 감사하죠. 맞아. 네. 저는 감사해요. 이 정도까지 내가 정지훈 선수를 앞날을 위해서 약간 배려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멀리 저를 나가가지고. 뽑아주지 정리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마지막 질문을 해볼게요. 이게 정지훈 선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면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싶나요? 저만의 브랜드. 이제 있으면 잘 모르겠는데 없으면 필요한 그런 브랜드로 생각하고 싶어요. 없어도 되는데 너무 약간 좋아서 이렇게 구입하는 뭐 그런 것도 많잖아요. 요란스럽게 튀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조용한 힘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맞아요. 없으면 정말 안 되는 네.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 나는 받아들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일단 정지훈 선수의 성장이 한국 배구의 성장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네. 오늘 난해한 질문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재미있는 시간 보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났어요? 네.